안녕하세요. 제가 영상 개수를 4개에서 2개로 줄였는데요. 아침에 또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최근에 목이 가는 현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잠깐이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취약해진 것 같아 다른 것도 할 겸 겸사겸사 영상 개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따뜻한 물은 오랫동안 마셔오고 있는데요. 한 번씩 목소리가 안 좋을 때마다 걱정해주시는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가수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유리 멘탈에다 유리 성대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에스모 GI에서 리보세란이 완전간의 논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는 아스커 GI가 있었고 리얼월드 데이터가 발표되었는데요. 에스모 GI에서는 완전간의 논문을 발표한다고 하죠.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포스터 형태로 발표된다고 합니다.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네오어쭈번트를 했는데요. 한국말로 선행화학요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선행한다는 것이죠. 네오어쭈번트 테라피는 메인 트리트먼트를 하기 전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메인 디시를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를 먹으면서 본격적인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죠. 스프를 먹으면서 위를 깨우는 것이죠. 에피타이저는 적은 양의 요리가 제공되는데요. 신맛과 짠맛을 느끼게 하여 식사 전에 식욕을 돋구게 됩니다.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음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급 음식점 가면 평소에는 잘 안 먹는 뭔가 시큼한 간단한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데 그게 에피타이저입니다. 저 같은 일반인은 사실 국물 한 숟가락이 훌륭한 에피타이저죠. 국물 한 번 뜨면서 에피타이저 하고 곧장 밥 한 숟가락 하면서 메인 식사가 시작되죠. 네오어쭈번트의 예시로 에피타이저를 들었는데요. 한마디로 에피타이저는 식사를 더 맛있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식사 전에 식욕을 돋우는 음식이죠. 그리고 그런 맛에는 신맛과 짠맛이 있습니다. 에피타이트는 영어로 식욕이란 뜻이 있으니까 에피타이저가 식욕을 돋우는 음식이라는 것도 일맥상통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따라서 스타터라고 부릅니다. 시작하는 음식이죠. 에피타이저나 스타터나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메인 디시 전에 먹는 간단한 음식이죠. 마찬가지로 네오어쭈번트도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 치료를 돕기 위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암세포를 요리해서 제거할 건데 좀 더 확실하게 요리하기 위한 방법이죠. 병용요법이라고 봐도 됩니다. 순서가 있는 병용요법이죠. 물론 약물을 병용요법 할 때도 어떤 약을 먼저 투여하느냐에 따라 순서가 다르겠지만요. 우리가 흔히 네오어쭈번트라고 하면 서저리와 드러그를 언급하게 됩니다. 네오어쭈번트 테라피에서 메인 디시는 바로 수술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이 더욱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 도와주는 치료가 바로 항암 치료입니다. 이것을 선행화학요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피타이저로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메인 디시로 수술을 들어가는 겁니다. 네오어쭈번트는 왜 할까요? 그건 수술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겠죠. 어떻게 하면 수술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수술을 하기에는 암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가 있겠습니다. 수술은 도려내야 하는 건데 도려내야 할 부위가 너무 크다면 암을 도려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장기 하나를 전부 도려낼 수가 있습니다. 대장의 일부를 도려내고 싶은데 너무 퍼져 있어서 전부를 도려내면 환자의 회복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욱 어려운 수술이 될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수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써서 암의 크기를 줄입니다. 크기가 줄어들면 수술로 도려내야 할 범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수술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선행화학요법입니다. 수술을 도와주기 위해 항암제를 쓰는 것이죠.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메인 트리트먼트인 수술을 도와주기 위해 에피타이저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죠. 항암제를 먼저 투여하고 암의 크기가 줄어들고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닙을 써서 암의 크기를 줄이고 절제술을 시행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니 4명의 환자에서 완전간해가 관찰된 것이죠. ORR이 72%에 달합니다. 50명 중에 4명이 CR이니까 8%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비율이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레이시오라고도 하고 레이시라고도 하는데요. 레이시오는 말 그대로 비율입니다. 5대5, 6대4 이런 걸 말하죠. 반면에 레이스는 빈도수를 말하고요. 분당 100회, 초당 25회 등 이런 걸 말합니다. 임상 논문을 보면 해저드 레이시라는 게 있고 해저드 레이시오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겁니다. 둘 다 해석하기에는 비율로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겉보기에는 같은 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페이지에 같이 보면
다른 단어구나 알 수 있지만 각각 다른 페이지에서 마주치면 그게 그거라고 해석할 위험이 있죠.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방금 공부한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아까 봤듯이 비율에는 레이시오와 레이시 있다고 했는데요. 레이스는 분당, 백회 등 빈도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해저드 레이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해당 시간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저드 레이스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각각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약을 투여한 집단의 사망률과 약을 투여하지 않은 집단의 사망률은 다르겠죠. 반면에 해저드 레이시오는 앞서 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해저드 레이스를 나눠준 말 그대로 비율입니다. 5대5, 6대4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레이시 들어가면 시간당 얼마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레이시오가 들어가면 그냥 나눠줬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율이 레이시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해저드 레이스는 시간이라는 개념에 좀 더 집중하면 되고요. 해저드 레이시오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개념에 좀 더 집중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해저드 레이시오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율을 알고 싶은 거니까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얼마나 좋은지 알고 싶은 겁니다. 비교하려면 비율을 구해봐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칭이 해저드 레이시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임상 논문에서 자주 마주치는 HR은 해저드 레이스의 줄임말이 아니라 해저드 레이시오의 줄임말인 겁니다. 해저드 레이스를 실험군과 대조군을 각각 구해서 여기서 한 번 더 비율을 구하면 해저드 레이시오가 나오는 겁니다. 해저드 레이스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해저드 레이시오는 해저드 레이스의 레이시오인 겁니다. 한국말로 둘 다 비율이라고 번역한다면 이렇게 들릴 수 있겠죠. 위험 비율의 비율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보면 헷갈리지만 결국 실험군의 레이트과 대조군의 레이트를 비교해보고 싶은 게 레이시오인 겁니다. 만약 해저드 레이시오가 2다 그러면 사망률이 2배 높다는 뜻입니다. 다시 기사로 와서요. 이번에 포스터로 발표되는 리보세라닙 논문은 4건이라고 합니다. HLB에 따르면 리보세라닙의 효능에 대한 논문은 매년 수백 건이라고 하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역시 아무래도 중국 항서제약의 파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아파티닙으로 임상시험을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임상시험을 하느냐?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입증해보고 싶은 연구자들도 많겠죠. 항서제약과 HLB 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연구자들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리고 올해 1월에 아스코 GI에서 식도암 완전간해가 나왔는데 이번에 식도암에서 또 한 번 완전간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연구 논문이 축적되면 약의 효능에 대한 증거력은 더욱 강화될 겁니다. 아무래도 FDA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일단 결과가 많이 나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주된 의사결정 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참고는 할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네오어주번트는 선행화학요법입니다. 항암제를 쓰고 암의 크기를 줄인 뒤 수술합니다. 레이스는 시간당 100회, 레이시오는 6대4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둘 다 비율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해저드 레이시오는 해저드 레이스의 레이시오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